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5일 오후 1시 35분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내후 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정치적 수사에 휘말려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다가 나오고 아직도 삼성그룹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는 일본이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딱 표적을 삼아 가지고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세계 1위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한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품을 일본이 규제를 하겠다,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겠다라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성장 산업의 목덜미를 딱 잡고 있는 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자유한국당의 윤상직 의원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어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요걸 폭격해달라고 폭격 좌표를 알려준 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표적이 뭐냐? 바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생산 부분을 폭격해달라고 좌표를 알려주었다라는 취지의 발표문을 내어놓았습니다. 윤상직 의원은 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삼성에 가서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첫 번째가 시스템 반도체, 두 번째가 바이오 헬스, 세 번째는 미래차라고 했다면서 이번에 일본이 수출 금지 조치를 가한 것은 그 세 품목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이 되었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타격을 주면 일본 업체도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일본이 핀포인트로 찍어낸 게 시스템 반도체다. 시스템 반도체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설계한 반도체를 외주 가공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면서, 외주 가공하는 회사 세계 1위가 TSMC라는 대만 회사이고 2위가 삼성이라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삼성이 이번에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 상용에 성공했다. 그렇게 되면은 판이 뒤집어질 수 있는데, 일본이 이번에 세계 품목을 수출 금지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 위택 생산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위한 공정에 사용하는 소재인 EUV용 포토리지스트 금지가 뼈아프다라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어서 이건 일본 기업체와도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저는 이번에 문 대통령이 삼성에 가서 신성장 동력으로서 시스템 반도체를 찍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아베 총리에게 우리의 여기를 폭격하라고 좌표를 가르쳐 준 것과 같다. 앞으로 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에 개입하면서 생색 내려고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상직 의원이 문제 삼은 그 행사는 지난 4월 3일 열렸습니다. 즉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문 대통령이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이것은 반도체 위탁 생산입니다, 분야의 글로벌 1위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 전문사입니다. 팹리스 분야의 시장 점유율 10%를 이루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인력과 생산 기술 역량을 쌓았고 기업의 투자 여력도 충분하다. 우리가 강점을 지닌 제조 정보통신기술 분야와 협력을 강화한다면 시스템 반도체 수요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인력, 기술 투자를 위하여 반도체 분야에 관련된 연구 개발을 확대해가지고 2020년부터 1조 원 규모의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차세대 반도체 원천 기술 확보할 계획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하여 파운드리 분야의 글로벌 1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서 원대한 목표 설정에 박수를 보내고 정부도 적극 돕겠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윤상직 의원은 이렇게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숟가락 하나 얹으면서 자랑을 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이번에 수출 규제의 표적을 거기에 삼게 되는 말하자면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선진국이 되었고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낸 만큼 정부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윤상직 의원의 말이 그냥 우연의 일치냐 아니면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적인 검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아주 묘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미래산업으로 특정해서 말한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고 거기에 꼭 필요한 부품은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야 되는데 일본이 그 부품을 수출 규제하겠다 하면은 삼성전자 아니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 제1위가 일본의 공격에 노출되어 버렸다. 타겟이 되었다. 윤상직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은 폭격 좌표를 제공한 셈이 되어버렸다. 폭격 좌표를 제공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생색을 냈기 때문이다. 이것은 쉬쉬하면서 조용하게 해야 될 건데 정부가 여기에 아주 편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분야를 도와주려면은 그렇게 정치적 쇼로서 할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 기술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로부터 정치적 수사 이런 압박을 막아주고 외국으로부터는 한일 간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지고 삼성전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일 텐데 대통령 또한 정부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무조건적 반일 정책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표적이 되어버렸다. 정부가 한 게 뭐냐? 정부가 삼성전자의 야심찬 계획을 홍보한 것 이외에 한 게 뭐냐 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적 기업입니다. 세계 기업 랭킹을 내면은 삼성전자는 매출액에서는 세계에서 13등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제조업에서는 도요타, 폭스바겐, 그 다음이 삼성전자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포춘의 글로벌 500 기업 랭킹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산업화에 가장 늦었던 대한민국이 제조업체에서 세계 3등짜리 되는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세 사람의 뛰어난 리더십이죠. 또 그것을 뒷받침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우리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과연 삼성전자를 돕고 있느냐, 삼성전자의 회방을 놓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를 검찰이 죄어오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업적을 남긴 게 정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 지금 타격이 일본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타격을 막아줘야 할 정부가 무모한 외교 정책을 펴다가 결국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면은 반신불수로 만들 수도 있는 허점을 이 정부가 제공하고 말았다. 기업을 돕기는커녕 기업을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형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일본으로부터의 보복에 대비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일본의 협의 요청에 응했더라고 하면은 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여러 차례 협상을 하자. 협상을 요구를 했을 때 응했더라면 시간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응하지 않고 무조건적 반일주의에 반일 종족주의죠. 그건 민족주의도 아닙니다. 애국도 아닙니다. 편성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다가 딱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나빠졌을 때 과연 문재인 정권도 이익을 볼 수 있겠느냐? 반일 선동으로서 이 위기를 적당히 덮고 갈 수 있겠느냐? 국제 경제 부분에서 선동이 과연 통할 것이냐 하는 것은 두고 볼 일입니다. 감사합니다.